오늘은 이제 그 경매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되게 망설여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사실은 이게 망설이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어떤 설명으로 망설이지 않게 할 거냐 그럴 때 제일 쉬운 게 이제 경매로 돈을 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제일 쉬운 말이에요.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는 보면은 이제 돈이 있으면은 돈을 쉽게 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다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버겁죠. 왜냐하면 물건에 대해서 자기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는 어떤 재정 상태에 따라서 대출 자체 양이 조절되기 때문에 조금 버거운데 처음에 경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사려는 사람보다는 그 물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오는 거고 단 몇 천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죠. 원래 이제 제가 좋은 투자가 했던 것이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이거든요.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제한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계속 팔아주는 것이 이때는 이 시기에는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법이 있더라도 경매 자체를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일단 경매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회다. 왜 이걸 기회로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매는 기회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면 내가 일정 기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더라도 올바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매 시장 또 경매한다고 나와가지고, 가진 재산이 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기회인 거다. 그래서 기회라는 건 자기한테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 만나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한테 경매라는 게 다가왔을 때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는 좀 기회의 시장이다 또는 기회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에도 이제 적어놨지만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것이죠. 물건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새로운 기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고, 경매 자체는 그런 기회의 산물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경매를 못 만나고, 어떤 경우는 경매를 만나도 겉만 핥고 사라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매를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재테크라는 것을 몇 개 안 갖고 산단 말이죠. 뭐 주식이든 뭐든 몇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서 내 기술 중에 하나를 경매로 잡고 가는 게 좋은 것이죠. 기술이 뭐 운전면허만 있다 이런 거가 아니고 뭐도 할 줄 아는데 나 경매도 할 줄 알아. 이렇게 재테크로서 경매를 할 줄 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부자 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내가 좀 배워놓으면은 자녀들도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재테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시는데 실패는 또 배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처음에부터 투자해서 바로바로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도 은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찌됐든 실패도 하고 어찌됐든 갈등도 하고 어찌됐든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이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내가 배우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경매를 접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 다음 경매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여기에도 있지만은 권리 분석도 당연히 전략이죠. 그 다음 시세 조사해야죠. 그 다음 입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접근할 건지도 알아야 되고, 명도도 어떻게 접근할 건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대출도 어떤 식으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대출 받은 물건을 가지고 언제 팔고 어떻게 해서 내가 또 다른 걸 어떻게 잡고 등등 하나하나가 다 머리 싸움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경매라는 건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고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순간순간 지나갈 때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주식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소문을 듣고 남들이 우 팔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딱 깔아앉혀서 안 팔고 내일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들썩들썩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경매는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생각하는 어떤 재테크다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매 투자의 장점은 당연히 돈 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더더군다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들도 그 경매라는 기술을 하나 내가 갖고 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개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매매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동산하고에 뛸 수 없는 관계로 이제 직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매라는 거를 자기가 타이틀로 자기 기술로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개사들이 경매에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뻔히 알고 부동산 관련한 법도 뻔히 아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매를 잘 알면 경쟁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는 또 이게 뭐냐, 당연하게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낯선 길을 가면은 그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고, 어떤 낯선 무엇을 보면 되게 커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거리도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막 그다지 처음에 봤을 때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바로 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다 보면 쉬워지는데, 이런 이제 4-5가지 정도를 가지고 경매를 이제 처음 할 때 망설여지는 때 이 설명을 꼭 들으시면은, 배우면은 쉬워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당연히 다른 재테크들보다 우월한 건데,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재테크 종류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경매 한번 내가 갖고 가야 되겠다, 내 걸로 기술을 닦아야 되겠다, 요렇게. 그 다음에 경매는 전략적인 사업이구나, 쉽네,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실패를 하면은 내가 또 거기서 배움이 있겠지. 여기서 실패라는 게 권리 분석을 실패해서 몇 천씩 날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를 실패라고 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를 요만큼만 했어도 동일한 결과가 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 때문에 요만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이제 겪어 나가면서,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고쳐 나가는 거죠. 자, 그러는 게 이제, 그러기 쉽다라는 게 경매 투자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오늘의 강의가 되겠습니다.